안녕하세요. 어제 비가 좀 왔었죠. 아침에 또 단체로 주문한 접시꽃을 매년 실패를 해서 이번에는 좀 건강한 아이들 구입해 와서 분갈이를 좀 마르고 일찍 올라오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멀리 보니까 붓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었답니다. 붓꽃은 참 예쁘죠. 예쁘기는 한데 이 아이들이 개화 기간이 너무 짧답니다. 지금은 아침 9시인데요. 조금 있으면 이 아이들이 또 싹 시들면서 져버리죠. 봄꽃은 빨리빨리 눈에 담지 않으면 감상을 하기가 조금 어렵답니다. 오늘도 좀 할 일이 좀 많아서 분갈이도 하고 시험시험 옆에 또 언제 빨간색 해당화도 저렇게 필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정말 어떨 때는 믿어지지가 않는답니다. 분명히 어저께 제가 잠시 꽃을 올려놓으러 왔을 때 여기까지는 둘러보지는 않았어도 안 보였는데 밤사이에 저렇게 아이들이 꽃을 맺어주고 보지 않으신 분은 잘 안 믿으시겠습니다. 꽃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항상 그러죠. 자가 또 언제 저렇게 꽃을 또 올렸대, 이렇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붓꽃을 너무 예뻐서, 붓꽃은 저는 좀 항상 어려운데 올해도 대청부채 붓꽃이 기다려진답니다. 붓꽃 한번 담아보고 또 분갈이를 하면서 쉬어가는 시간에 지금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부분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좋아하는 금낭아도 올해는 조금 많이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금낭아는 그냥 꽃이 쳐도 자르지 않고 두면 씨앗으로 잘 자연 발화가 되어서 아이들이 군데군데 막 번지면서 꽃을 해마다 피워준답니다. 저쪽에도 한 포기씩 두 포기씩 이렇게 난 아이들도 있답니다. 오늘은 바람이 정말 예사롭지 않답니다. 옆에 꽃은 조금 별로이고 무늬가 좀 멋스러운 이 아이 이름은 잊어버렸답니다. 금낭아도 한번 담아 보았답니다. 분갈이를 해주고 조금 아이들을 살피는 동안에 해당화 꽃도 한 송이가 피었답니다. 해당화 꽃은 참말로 정겨운 꽃이죠. 우리 저쪽 남부 지방에는 참 흔한 꽃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정이 가는 꽃이랍니다. 올해는 꽃을 좀 많이 물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당화 꽃은 너무 빨리 바람이 불고 그러면 훅 하고 져버려서 좀 아쉽기는 하답니다. 이런 봄에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해마다 꽃을 많이 보여주는 대품 물살이랍니다. 노란 꽃이 피면 이 아이도 멀리서 보면 참 예쁘답니다. 저하고 함께 같이 늙어가는 우리 집 미스김 나일락은 저 자리에서 10년도 훨씬 더 있는 조용한 미스김 나일락이랍니다. 올해는 고각나무가 꽃을 유난히 엄청 실이 많이 물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팝하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풍성해져서 한 번도 잘라주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올해는 유난히 조금 멀리서 한번 2단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올해 이 아이들도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미스김 나일락은 오래됐지만 올해 최고로 많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멀리 보면 이 황금색 조팝나무가 눈에 확 들어온답니다. 너무너무 잎이 황금색이었어서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데 꽃은 그렇게 예쁘거나 그렇지는 않답니다. 올해 이 아이도 정말로 많이 풍성해졌네요. 가지를 좀 잘라야 할까. 이 아이들도 여기는 화분이라서 꽃을 빨리빨리 잘라주지 않으면 씨앗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막 날린답니다. 올해도 여전히 맨날 우리 꽃피나우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생님은 어떨 때 보면 포엔을 참 멋스럽게 잘하세요. 꽃을 좀 확실히, 저는 비전문가인데요, 선이 참 예쁘다고 그러고 선이 참 멋스럽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선이 어떤 걸 보고 선이라 그런가, 가지가 이렇게 너울너울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선이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았답니다. 확실히 선생님 말씀처럼 공조팝은 선이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꽃이 금방 져버린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조금 덜한데 이 공조팝은 좀 진딧물이 많이 낀답니다. 기존에 있는 이 아이들한테는 진딧물이 잘 안 끼는데요, 새로 나온 잎이나 가지에서 꼭 낀답니다. 한 2번 정도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좀 가지가 새로 난 가지인데요, 제가 한 2번 정도 약을 뿌렸더니 없어졌답니다. 해마다 그래도 제일 좀 멋스럽게 감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세게 부는데요, 바람이 좀 살살 불면 더 멋스럽게 감상을 할 수가 있는 참 고마운 꽃, 꼭 눈이 온 듯이 그렇게 감상을 할 수 있는 공조팝도 조금 담아 보았답니다. 아마 정원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공조팝이 없으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국민 꽃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공조팝 옆에서, 이 아이도 10년도 훨씬 더 된 왕 블루베리 나무이랍니다. 몇 년 동안 열매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3년 전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좀 다른 거는 몰라도 꽃을 키우거나 꽃나무를 키울 때는 누구보다도 인내심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꽃을 키우다 보면 확실히 좀 추위에 강해서 해마다 월동도 잘 되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아유 예뻐라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 멘트를 하게 되죠. 이 아이는 정말 블루베리가 왕 크답니다. 한번 담아 보았답니다. 불도와도
한번 담아 본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야생화 블루베리 선생님께서 불도화를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요.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마 담 너머로 넘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보였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저희가 담을 넘어가서 좀 잘라 주어야 되나 이 멘트를 하셔서 제가 혼자서 막 그렸습니다. 선생님 담이 넘어가도 뭐 별로 사람들한테 피해도 안 줄 것 같은데 좀 안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렸답니다. 정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혼자 보기 아까운 불도화였답니다. 근데 저는 이 화분에서도 이만큼이라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꽃이랍니다. 야가 화분에서도 참 월동이 잘 되는 아이였어서 저 뒤에 해마다 그래도 함께 월동을 잘 해주는 수국도 잘 자라고 있답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이 다 돼 가니까 자꾸 불도화가 쳐다봐주고 눈이 간답니다. 현지 아울렛에서 대불고 온 오디가 이제 막 익어간답니다. 옆에 한 2년 훨씬 더 기다려서 꽃을 본 우리 백성꽃도 옆에 붙여서 한번 담아 본답니다. 백성꽃이 좀 향기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아직 꽃이 많이 피우지는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는데 다른 꽃향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유실수 나무를 좋아해서 안 심어본 과일나무가 없답니다. 대추나무도 심어보고 앵두나무도 심어보고 오디도 2년 전인가 왕오디 나무도 한번 키워봤는데 다 실패를 했답니다. 겨울에 물을 안 줘서 그런지 분갈이도 해서 키워보기도 하고 2단으로 올려서 키워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제가 또 어릴 때 너무너무 즐겨 따먹던 앵두 그 다음에 이 오디 우리가 다 추억이 있죠.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왜 그 추억은 안 잊혀질까요? 다른 것도 먹을 것도 많아도 저는 좀 특별하게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과일나무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우리 집에는 복숭아 나무도 꽤 많았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올해는 이제 계단 안에서 데리고 들어가서 관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있는 자세 제피나무도 안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야들은 안에서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사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선생님도 좀 공간이 여유가 생기면 야를 좀 하나 데려와서 키워보고 싶다고 멘트를 하셔서 아유 우리 하사 선생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꽃도 좋아하시고 머루가 안 따드신다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도. 아유 제가 좀 혼자서는 또 살 수도 없는 세상이고 다 보던 영상에 또 선생님들께서 멘트를 해주시면 저도 모르게 기억을 해서 꼭 한 번씩 얘기를 해본답니다. 그게 또 자연스럽게 사람이 살아가는 맛이고 멋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계단에서 관리를 해서 내년에 다시 이 오디나무 열매를 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좀 잘 부탁합니다 오디님. 다른 또 예쁜 아이들을
담다가 보면은 꼭 설란을 담게 되네요. 또 예쁘니까. 다른 꽃도 다 예쁘죠. 지금 시간이 얼추 2시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저쪽에는 지금 살짝 그늘이 지고 있고 이쪽에는 아직 햇빛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오늘은 좀 더 한번 예쁜 아이들을 하계무설란을 한쪽으로 좀 모아봤답니다. 확실히 예쁩니다. 저 올해 보니까 이 아이도 장미설란 같은데 하도 여러 가지를 제가 해마다 또 새로운 또 아이를 좀 구입하기도 하고 했어서 꽃이 펴봐야 알지 저도 잘 모른답니다. 그런데 장미설란을 키워보면 잎이 약간 다르죠. 털이 미시한 털이 저렇게 복실복실 나 있답니다. 하계무설란도 그렇고 역시 식물한테는 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제 아래 2송이가 폈더니 오늘은 3송이로 또 친구 한 분을 데리고 오셨네요. 하계무설란은 자꾸 예뻐서 자꾸만 보게 된답니다. 저 장미설란보다 하계무설란이 더 예쁘답니다. 또 여기 앞에 새로 데려온 아이도 있답니다. 지금은 좀 빈약한데요. 저 아이도 빨간색이어서 제가 해마다 좀 설란은 꼭 제가 한두 아이는 드리는 것 같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예뻐서. 그래서 저 아이도 내년쯤이나 돼야 예쁘게 감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또 잊어버렸답니다. 그냥 저는 꽃이 너무 좋아서 꽃을 키우다 보니까 그래도 이 유튜브를 조금 담으면서 꽃 이름을 좀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깜빡깜빡해서 큰일 났습니다. 저는 절대로 깜빡깜빡 그렇게 하는 거는 안 할 것 같았는데 올해 들어서 저도 지금 깜빡깜빡해서 정말 충격입니다. 세월의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예쁜 하계무설란도 그렇고 한번 담아 더 안 담아보면 서운하고 작년인가 그때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어느 선생님께서 문자를 해 주셨는데요. 할머니가 저는 연세가 얼마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설란을 혹시 판매를 하시나요 하고 긴 문자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설란은 판매는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장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이 설란만 보면 그 연세 드신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난답니다. 정말 뭐 택배를 또 저희들은 붙일 줄도 모르고 또 이 아이들이 또 키우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여 있어서 좀 더 예뻐 보이는데 꽃을 또 키우다 실패를 하면 조금 더 그렇기는 하죠.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아는 것도 되게 많으시고 옛날하고는 확실히 다르답니다. 말을 딱 이렇게 문자를 주실 때도 얼마나 정확하게 단디 문자를 주시는지 설란을 또 보니까 그 선생님 생각이 나신답니다. 선생님이 지금 라이브를 보고 있다고도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지금도 혹시 제 라이브 이 설란을 또 감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설란을 보니까 생각이 난답니다. 얼굴은 뵙지는 못했어도. 그래서 오늘 또 이 멘트를 한번 해본답니다. 이 아이는요 큰 양지꽃이랍니다. 야도 2년을 기다렸다가 올해 처음으로 꽃을 본답니다.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제가 분갈이를 그때는 완전히 잘 못했기 때문에 보니까 너무 깊이 식재를 해주어서 조금 전에 복토를 해서 좀 높이 올렸답니다. 꽃이 이렇게 한두 송이가 피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저 옆에도 꽃이 많이 달고 있어서
내년에부터는 자 꽃을 잘 볼 것 같습니다. 역시 노란 꽃이 참 예쁩니다. 노벨리아 이 아이는요 맨날 손이 엄청 바빠야 된답니다. 다른 아이들도 손이 바빠야 되는데요, 야는 1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이 진꽃 씨앗을 달고 있는 아이를 다 떼주려면. 그래도 그냥 쉬엄쉬엄 저는 가급적이면 떼준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더 예쁘답니다. 저 아이가 안젤로니아가 한 아이가 시름 하더니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허전해서 제가 어제 남사에서 에피플라워에서 또 한 송이만 딱 데리고 와서 한번 식재를 한 그를 한번 빼보니까 역시 제가 뿌리를 다 씻어서 해야 했었는데 이상하게 저 분홍색만 뿌리를 안 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 되겠어서 다 뿌리를 씻어서 지금 분갈이를 해 주었는데요, 조금 몸살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며칠 동안 한번 분석을 해 보았답니다. 제가 실패를 한 화분이 좀 많이 있어서 한번 다 보니까 전부 분갈이를 잘못해서 그런 거였답니다. 보니까 씻지도 않고 뿌리를 씻어서 해준 아이들은 다 저렇게 금어초도 그렇고 활착을 잘 하는데요, 확실히 그냥 1년만 보겠다고 포트채로 분갈이를 해준 아이들은 여전히 전부 싹 실패를 했답니다.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스토크째 아이도 꽃을 예쁘게 피워주는데 저 아이도 다 씻어서 했답니다. 그리고 현지 아울렛에서 데리고 온 루비 솔채, 저 아이도 다 씻어서 저 입원실에 있었는데요, 오늘 나왔답니다. 저 아이는 싹 씻어서 해도 그늘에 두었더니 몸살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꽃을 한 송이를 피웠는데요, 확실히 뿌리를 다 씻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꽃을 그렇게 이렇게 뭐 애지중지는 안 키워보고 그냥 꽃을 사와서 그냥 포트채로 놓고 그렇게 감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키운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실패를 한 이 접시꽃인데요, 이 앵초도 제가 다 씻어서 작년에 분갈이를 해 주었더니 보세요 한번. 올해 월동이 돼서, 이 작은 화분에서 월동이 돼서 꽃을 피웠답니다. 자, 꽃을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도 지식이 없으면 꽃농사를 다 망쳐 놓는다. 그래서 제가 단체로 주문을 해서 찾아온 접시꽃을, 이 아이는 흙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씻지는 않고 처인원의 종묘, 거기는 대체적으로 흙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단체로 주문을 하면 또 이득도 많죠. 가격도 좀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아이도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좀 잘 살아서 제가 좋아하는 접시꽃을 좀 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이 아이들은 키도 크고 그래서 화분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았답니다. 어제 제가 연꽃도 좀 구해야 되고 또 접시꽃도 찾아와야 되고 현지 아울렛에 또 대문자초 그 아이도 좀 가지러 가고 싶었고 그래서 갔었는데, 예피플라워 갔었는데요, 안젤로니아 저 한 포기만 들고 꽃 구경을 막 다니다가 이 아이를 딱 봤답니다. 카라인데요, 카라가 좀 이 아이는 신품종이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색상이 정말 황금색이랍니다. 그냥 한눈에 그냥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쨌따라 우리 밥동무님께서 옷을 사준다고 하셔서 신바람이 더 났답니다. 이유는 그냥 비도 부실부실 오고 그랬어서 옷을 사준다고 하셨는데요. 다음에도 또 비가 부실부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혹시 옷을 사줄 수도 있으니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13,000원인가 가격표를 달고 있어서 13,000원인가 4,000원인가 제가 계산을 안 해서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이 아이 때문에 집을 내려가야 할지 꽃몽을 좀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답니다. 너무 예쁩니다 진짜.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연탄가리식으로 밑에 난성만 잔뜩 깔고 지금 분갈이를 해주었는데요. 좀 깊이 너무 아이를 좀 깊이 묻었나 싶기도 하고 흙을 전혀 여치를 않고 이 아이가 흙이 좀 나쁘지가 않아서 꽃을 보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답니다. 정말 예쁩니다. 옛날 같으면 참 이렇게 예쁜 카라를 만나기가 어렵죠. 지금에서 꽃이 너무 많이 입고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예쁜 꽃을 만나보지 옛날 같으면 참 꽃을 감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답니다. 아유 너무너무 예뻐서 담아본답니다. 또 뒤에 있는 아이들도 또 그냥 가면은 서운하니까 조금 뒤에서 멀리서 청아국도 예쁘게 피어 올린답니다. 오늘은 며칠 있다가 어버이날이었어서 지금 우리 밥동무님께서 원래는 매달 일요일하고 월요일 2일 동안 항상 휴일인데요. 오늘은 혼자서 엄마를 보러 가셨답니다. 맨날 수원에 있는 우리 옷을 잘 입는 우리 옷걸이 언니하고 함께 가셨는데 동생님이 바쁘셔서 언니 혼자서 갔답니다. 혼자 또 가니까 또 걱정은 조금 되긴 한데 워낙 또 운전만 하면 카레이스 수준이라서 아마 잘 땡겨 오실 것 같습니다. 또 가정의 딸이죠. 올은 그때 한참 제가 교육을 받으러 다닐 때요. 교수님께서 지금 비행기가 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담아 보겠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지나갔답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문득 생각이 났답니다. 자식은 또 부모님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서 옛날에 또 오래된 집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래도 좋은 집에서는 좀 살아보고 가셔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집을 잘 지어주면 그게 바로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모르셔서 안타깝다고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눈을 크게 뜨고 작은 눈이었어서 들어보니 자식이 부모가 걱정이 돼서 집을 잘 지어주면 부모님은 그것도 집을 크게 좀 넉넉하게 지어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연로비가 아까워서 전기장판에 주무시는 걸 자식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 자식이 전화를 해서 엄마 연로 팍팍 떼 이래도 엄마는 그래 그러고 잔다 해도 자식한테는 절대로 말씀을 안 하시고 차라리 옛날보다 집이 흐름했을 때보다 더 달달달달 떨면서 잠을 주무신다고. 연로비가 아까우니까. 아이고 이 아들이 이거 집을 지어줄 때 돈을 또 얼마나 썼겠노 그러시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지름길이니 제발 좀 집 지주지 마시고 돈으로 주시면은 집을 짓든지 맛있는 거를 사 드시든지 하실 텐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해볼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또 우리 밥동무님도 해마다 저렇게 매번 어버이날이나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2017년도에 제가 너무 많이 아팠을 때 그때 딱 한 번 빼고는 아주 1년에 몇 번씩 다녀오신답니다. 참 효녀이십니다. 저는 부모가 살아 계셔도 절대 그렇게 못했는데 참 부럽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계신답니다. 형제가 있어도 부모가 안 계시면 잘 또 갇히지가 않죠. 오늘 제가 가정에 달이었어서 또 이런 멘트를 한번 해보게 되었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이래저래 예쁜 꽃도 한번 담아보고 분갈이한 아이들도 담아 보았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셔서 부모님께 한번 찾아뵙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